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7번째 함께 배우는 법 함께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건과 채권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아마도 지금 물건이 무엇입니까? 채권이 무엇입니까? 물건과 채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비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할 것 같네요. 저도 사법시험을 준비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이제 교과서를 보고 뭐 판례를 보거나 이제 문제집을 풀거나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엽적인 그런 내용들만 알게 되니까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떤 지식을 내가 담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와 관련된 전체적인 어떤 큰 틀을 알지 못하고 공부를 해서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았죠. 제가 작년에 4학년이었던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아들도 도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제 수학에 처음으로 도용이라는 그런 공부가 시작되잖아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랑 저녁 시간에 10분에서 20분 가량 이렇게 매일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그 이유가 뭐 마름모나 뭐 사다리꼴이나 이런 그 정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도형을 뭐라고 부를 것인지와 관련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그 외에 그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부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엽적으로 그 부분만 따로 암기를 하지 않는 이상 알지 못해서 어려워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 정의를 마름모가 무엇이고 사다리꼬실이 무엇이고 뭐 이런 내용들을 딱 이제 개념을 잡아주니까 그 다음 내용들은 굉장히 순탄하게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민법이 함께법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법은 사법의 기본법이잖아요. 우리 개인들 간에 발생하는 수많은 그런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담고 있는 이 민법이 많이 등장할 텐데, 이 사법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분쟁이 가장 많이 생겨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 물건 내 물건이야, 건드리지 마, 이 토지 내 토지야 라고 어떤 물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끼리의 어떤 다툼이 가장 먼저 생각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함께법 시간에 몇 차례 다루기는 했는데, 누군가가 1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을돌이가 갑돌이한테 을돌이가 100만 원을 빌려갔는데 100만 원을 주지 않아서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특정인에게 100만 원을 달라라는 그런 청구를 하는, 그게 바로 아까 그 전에 얘기했던 물건에 대한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물건이고, 어떤 특정인에게 어떤 특정한 급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제 채권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가장 민법의 핵심적인 내용, 가장 큰 두 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과 채권,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계속 함께법 시간을 진행하면서 공부를 해 나갈 것이고요. 오늘은 물건이 무엇인지 채권이 무엇인지, 물건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지와 관련된 대략적인 가장 큰 틀, 큰 정의를 한번 머릿속에 딱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배움을 한번 보면 첫 번째로 물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채권이란 무엇인지, 세 번째로 물건과 채권의 구별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물건 채권과 관련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이 해당 부분을 담고 있는 법 조항에서 물건이란 무엇이다, 채권이란 무엇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민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민법 조문을 한번 보면 185조에부터 이제 물건이 시작되는데, 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물건과 관련된 현행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민법의 어떤 종류들, 그래서 각각의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효력, 그런 부분들이 규정이 되어 있지, 물건이란 무엇인지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다 공부를 해서 물건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채권도 보면 민법
373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총칙부터 채권의 목적, 효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 채권, 그리고 이제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와 관련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채권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발생한 채권이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또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채권이 양도될 때, 채무가 인수될 때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이 법 조항에는 채권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럼 간단하게 제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과 관련된 설명을 우선 드릴 텐데요. 갑돌이가 이 멋지게 생긴 건물을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물건하면 아까 방금 전에 읽어드렸듯이 현행법에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인정되고 있는데 물건 그러면 소유권을 우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이 물건, 이 시계는 내 거야, 내 소유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것처럼 물건이라고 하면 소유권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소유권이라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이지 않나? 라는 거기에서 전제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갑돌이가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통해서 갑돌이는 직접 건물에서 살 수도 있고 이게 이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겠죠. 아니면 을돌이에게 임대를 주어서 임료를 받을 수도 있고 이 건물을 통해서 수익을 받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건물을 병돌이에게 팔아서 그 처분을 하는 것이 될 거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는 이것도 하나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물건 하나의 이 부동산 건물을 통해서 갑돌이가 이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통해서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이런 물건에 대한 권리가 바로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데 물건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조항을 잠깐 보면 민법 198조에 민법 그냥 98조에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물건이란 형체가 있는 것 우리가 보는 컴퓨터, 시계, 신발, 옷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쨌든 이 한정된 재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한정된 재화가 있고 이 재화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를 법에 명확히 두고 있지 않으면 제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이 컴퓨터와 관련돼서도 이 컴퓨터는 제 소유입니다라고 제가 주장하는데 갑자기 갑돌이가 이 컴퓨터에 대해서 다른 물건을 제가 만들었습니다라고 등장하면 이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한정된 재화를 질서 있게 어떤 권리 부분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 민법에서 물건이란 이런 조항들을 법을 통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차차 공부를 해 나가겠고 우선 물건 그러면 소유권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건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고 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런 소유권이 바로 물건이다. 물론 이런 소유권에 이제 반해서 소유권에 비해 제한되는 어떤 권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 사용하는 데 측면을 둔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건을 사용하진 않지만 그 물건의 어떤 가치를 이용하는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법률이 지금 현행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이제 차차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 물건이란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채권을 한번 살펴볼까요? 채권은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함께법 시간에 그 전에 한번 공부를 했었던 것 같은데 만약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을돌이 소유의 시계를 10만 원에 사기로 약속했다라고 하죠. 이 약속이 바로 계약이죠. 계약은 물론 문서를 체결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말로써 구두로써 하는 계약도 당연히 계약이 성립되는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보면 갑돌이는 을돌이로부터 시계를 인도받을 권리, 시계를 받을 권리가 생기죠. 이런 권리가 생기고 그에 반해서 10만 원은 지급해야 되겠죠. 그런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에 반해서 을돌이는 1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자신의 시계를 줄 의무가 발생하죠. 이것처럼 갑돌이의 을돌이에 대한 시계를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이것이 바로 채권이고 을돌이가 갑돌이에게 1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그 청구도 할 수 있는 그 권리도 바로 채권이죠. 이것처럼 특정인이 갑돌이가 특정인에게 을돌이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특정한 급부 시계를 인도해 달라는 을돌이 입장에서는 갑돌이에게 1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이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채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아까 그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가 물건 공부할 때 갑돌이 소유 물건 소유권에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해서는 을돌이, 병돌이, 정돌이 누구도 갑돌이 소유 물건에 대해서 침범을 하지 못해죠. 이거 내 물건이야 라고 싸울 수가 없겠죠. 이 갑돌이의 소유 건물이라는 것이 등을 통해서 갑돌이의 소유임이 이미 확인이 됐다면, 그것이 인정되고 있다면 제3자 누구도, 그래서 배타적 권리라고 하잖아요. 물건을 누구도 그 갑돌이의 소유권에 대해서 침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채권은 갑돌이가 을돌이에게만 시계를 달라고 할 수 있지, 갑자기 정돌이한테 시계를 달라라고 청구할 수 없겠죠. 을돌이도 시계를 이제 인도받는 갑돌이에게 1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갑돌이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병돌이나 정돌이에게 10만 원을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건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물건이란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실상 지배하여 얻는 권리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물건에 대한 권리가 바로 물건이다. 그 각 물건마다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이제 추후에 공부를 해보겠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채권이란 특정인에 대해서 갑돌이가 을돌이에 대해서 급부를 시계를 인도해달라는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채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점은 물건은 누구에라도 해당 물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갑돌이가 을돌이, 병돌이, 정돌이 누구에게로 나도 이 물건은, 이 건물은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갑돌이는 을돌이에게만 시계를 달라고 할 수 있고, 을돌이는 갑돌이에게만 10만 원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채권이다.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구체적으로 이제 현행법상 인정되고 민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물건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차차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물건과 채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사법, 민법의 가장 큰 두 개의 축인 민법과 채권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큰 틀에서 한번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 이 개념을 딱 머릿속에 이제 인식시킨 다음에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부해 나가면 훨씬 더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과 관련된 지금 민법 조문들을 계속 이제 많이 읽고 있죠. 이 내용들과 관련돼서 제가 siwo.com 블로그에 함께 읽는 민법이라고 그런 전자책도 발간을 했는데, 블로그에 그 내용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찾아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함께법 강의 자료는 siabooks.com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요즘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내용 증명이란 무엇인가, 내용 증명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와 관련된 내용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는데, 다음 시간엔 내용 증명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